한때 엄청 유행했다가 이제는 시들해진 코스트코 구매대행. 무분별하게 퇴사를 붙이기는 위탁 판매 강의. 사실상 제품을 무작위로 올려놓고 누군가 구매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수익도 낮은 게 당연하죠. 온라인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월매출 5천만 원의 현실, 월매출 1억을 달성하고도 폐업을 하는 이유. 몇 년 전부터 한계점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무자본, 하루 1시간과 같은 키워드가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새로 유입되고 로켓크로스 트래픽이 또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그쪽으로 많은 분들이 유입된 것 같아요. 근데 광고비를 무시할 순 없겠죠. 11월부터 몇 년 만에 저도 로켓크로스를 다시 해봤는데요. 처음엔 제품이 너무 잘 팔렸습니다. 올리기만 해도 팔리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입고할 때 깨달았어요. 수익성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광고비 부담과 다른 플랫폼 없이 쿠팡에만 의존하는 게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정산도 좀 문제가 있고요. 네이버나 자사몰 같은 검색 기반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쇼핑 전용 플랫폼인 쿠팡은 외부 유입을 끌어오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1년 사이 많은 것이 변했고 어쩌면 지금의 1인 셀러들에겐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자리를 못 잡았거나 기존 방식의 어려움을 느끼시던 분들에게는 오늘 영상이 좋은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0부터 새로 시작하는 브랜딩 과정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니치마켓. 쉽게 말하면 이미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블루오션을 만들어내는 전략입니다. 단순히 검색량 혹은 경쟁도만 보고 진입을 하면 이미 자리 잡은 판매자들을 앞서가긴 힘들죠. 어떤 시장을 정했으면 현상과 타겟들의 욕구 깊숙이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캠핑과 등산에서 요즘 알고리즘을 타고 있는 영상들을 찾아봅니다. 뭔가 1인 캠핑, 혼자 등산하는 영상들이 알고리즘을 타고 있는데요. 카페를 봐도 그렇고 이런 욕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타깃을 여기로 맞추고 만약 밀키트로 진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인 밀키트 혹은 홈캠 밀키트 세트로 검색어를 잡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해당 키워드의 경쟁 강도를 볼게요. 아마 현상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이 키워드는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이곳에 내 상표를 달고 약간의 스토리를 입혀서 진입한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여기에 떠있는 크리에이터에게 협찬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직접 휴대폰 하나 들고 가서 컨텐츠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상위 노출만 보고 들어갔던 제품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반면 이런 식으로 타깃과 욕구를 쪼개서 들어간 제품은 몇 년이 지나도 판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브랜딩 돼서라기보다는 해당 욕구를 공략해서 파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계속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누군가가 약간의 브랜딩을 입혀서 들어온다면 파이가 나눠지겠죠. 브랜딩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일단 내 제품에 태그를 다는 것만으로도 브랜딩이 시작됐다고 봐요. 브랜드 네임을 만들고 키프리스에 상표 등록을 한 뒤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름을 걸고 판매를 시작하는 순간 이미 어느 정도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과 같다고 봐요. 마치 간판에 주인의 얼굴이 걸려 있으면 더 신뢰가 가는 식당처럼. 물론 그 신뢰를 유지하려면 이름에 걸맞는 행동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검수를 꼼꼼하게 한다든지, 위탁 제품의 박스가 부실하다면 10개만 샘플로 사서 박스를 교체해 볼 수도 있고, 매뉴얼이나 도움이 될 만한 팜플렛을 간단하게 제작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소비를 하는 고객들은 재구매를 싫어합니다. 정확하게는 잘못 사서 같은 제품을 다시 사는 걸 정말 싫어해요. 온라인의 본질은 상품을 만져보고 살 수 없다는 거죠. 브랜드의 로고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신뢰 그리고 가치라고 생각해요. 이게 끌어당기기랑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 브랜딩을 하고 어떤 단순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넣는 순간 원하지 않아도 끌어당기기가 되는 것 같아요. 소비자도 더 이상 제품의 기능만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의 스토리와 가치를 보고 구매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와디즈나 식품 쪽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일찍 시작이 됐죠. 위탁 판매의 장점은 제품이 팔리면 도매 사이트에 주문해서 고객 주소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초기 자본 부담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무재고로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위탁 강의의 본질은 이겁니다. 제품을 최대한 많이 올리고 주문을 잘 처리하는 거. 하지만 분명한 건 구조적인 문제와 성장의 한계가 있어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2025년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위탁이나 구매 대행만큼 안전한 건 없으니까요. 근데 다양한 플랫폼의 변화와 여러 가지 추이를 봤을 때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결국 두 가지로 결론을 냈습니다. 브랜딩과 니치마켓. 2025년 제 첫 목표는 철저하게 1인 셀러로 브랜딩 기획을 해서 시장 진입을 하는 겁니다. 카테고리를 정하고 정확히 40일 동안 현상과 욕구 파악 그리고 고객을 먼저 모으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 현재 고민 중인 시장은 골프, 수면, 여행인데요. 일주일 동안 이 세 분야의 여러 콘텐츠를 보고 네이버 카페와 기타 여러 가지 커뮤니티도 둘러보면서 내가 스토리를 입힐 수 있는지 또 시장성은 어떤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고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브랜딩을 하면서 끊임없이 제품 개선을 위해 노력만 한다면 가치를 알아주는 고객들도 많이 생길 거라 생각해요. 혹시 저와 발맞춰 기획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간단한 템플릿을 일머니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해당 템플릿을 작성하면서 진입할 카테고리를 선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변하지 않는 사실은 세상에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능성 있는 방법으로 꾸준히 실행한다면 반드시 결과는 따라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백지 상태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도 될 만큼 많은 것이 변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겐 엄청난 기회가 되겠죠. 그 기회를 같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 트라우마 같은 걸 일부러 떠올립니다. 일종의 저만의 멘탈 잡기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바로 나태해지니까. 그만큼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꼭 일머니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수혜를 받는 분들이 나오셨으면 해요. 다양한 컨텐츠를 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 전달해 드릴게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